오늘 시장은 단순한 상승과 하락이라는 이분법적 언어로는 결코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없는 투자자들의 인식 체계의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수의 조합, 예컨대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의 위태로운 반등 성공과 홍콩 항생지수의 기술주 중심 폭락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현상의 지극히 일부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일일 등락률이라는 숫자가 아닌 구조의 붕괴와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하이의 붉은 빛은 마치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한 안도감의 신기루를 만들어냈지만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는 고작 1,500여 개에 불과했던 반면 하락의 고통을 겪은 종목은 그 2배가 훌쩍 넘는 3,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특정 대형주들이 위태롭게 지수를 떠받치며 만들어낸 지수 착시의 전형이었고 대다수 투자자의 계좌는 하락의 파란불을 피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홍콩 시장의 급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확신의 붕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핵심적인 성장 서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집단적 불신이 투매를 불렀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체감한 것은 지수가 아니라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낡은 구조가 거대한 압력에 의해 흔들리고 생존을 위한 새로운 구조가 필사적으로 모색되는 순간들이 교차하며 벌어진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진앙지는 대외 개방도가 높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민감한 홍콩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감지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짓누른 뚜렷한 하방 압력은 오후 들어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 섹터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사건들이 서로의 충격파를 증폭시키며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인 방아쇠는 간밤에 발표된 한 선두 전기차 기업의 파격적인 신차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은 본래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과거의 성장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수십 개의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극심한 과잉 경쟁과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공식적인 예고라는 부정적 신호로 즉각 해독했습니다. 과거 정부 보조금이라는 온실 속에서 성장하던 시기에는 용인될 수 있었던 공격적 투자가 이제는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치킨 게임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극적인 전환은 해당 기업의 주가를 단 하루 만에 블루칩 중 최대 낙폭으로 밀어냈고 이내 공포는 신에너지차 섹터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진 매도세는 일부 후발주자들의 주가를 10% 이상 끌어내리며 해당 산업의 구조가 성장에서 생존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장 전체에 폭력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이러한 깊은 불신은 곧바로 기술 패권의 최전선인 반도체 섹터로 번져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명백한 호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의 AI 칩 생산을 추가 발주했다는 소식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증명하는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에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와 홍콩의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즉 기술적 고립의 재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핵심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이 고부가가치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낙수효과라는 희미한 가능성 대신 미중 기술 전쟁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공급망 내에서의 명백한 열의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결국 SMIC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은 5% 이상 급락하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처한 구조적 위협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핵심 성장축이었던 전기차와 반도체가 동시에 흔들리자 시장의 중심축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하락 이상의 깊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벌어진 이 구조적 균열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 안정적이었던 본토 시장의 지반 밑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강보합이라는 얇은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내부 붕괴, 즉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반등은 철저히 소수의 구조적 안정주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금융, 철강, 정유, 보험 등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대부분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국영기업들이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부각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기업 가치 재평가 정책은 이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를 유도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방어되었지만 이는 성장을 포기하고 생존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택한 지극히 방어적인 자금 이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하이의 착시 뒤편에서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상징했던 기술주 중심의 심천 성분 지수와 혁신기업 위주의 창업한 지수가 처절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들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국영상업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신용경색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왜곡은 정부의 부양 의지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민간기업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 피로감과 냉정한 현실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정책이 실제로 나의 투자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처럼 서로 다른 풍경을 연출한 두 시장의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놀랍도록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기술주는 매도 압력을 받았고 반대로 당장의 실적이 뚜렷하거나 인구 고령화와 같은 거대한 구조적 흐름에 올라타 있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오히려 가치가 부각되는 업종에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자금은 지금 당장 이익이 나오는가? 외부 충격에도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가? 정부 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없는가? 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방어적인 질문에 근거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기대감이나 성장성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시장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성장주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자금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의 순환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적의 가시성을 넘어 이익의 질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고 순이익이 흑자인 것을 넘어 그 이익이 실제 기업 활동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상 이익은 감가상각 방식이나 자산 재평가 등 여러 기법을 통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므로 속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모든 비용과 투자를 집행하고 난 뒤 순수하게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의 규모와 예측 가능성을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적인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방향성보다 정책의 집행 확실성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책 발표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시장은 이제 정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 자금의 집행 주체, 명확한 지원 대상과 방식, 그리고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KPI가 포함된 소위 숫자가 찍히는 정책만을 신뢰합니다.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발표되는 단계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거나 전국 단위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이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금이 움직입니다. 이는 정책의 의도보다 실행의 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한층 더 냉정해진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사업 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가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특정 해외 국가에 의존하는 기술적 종속성, 전체 매출에서 변동성이 큰 수출 비중이 높은 시장적 종속성, 그리고 미국 달러화 등 외화 부채가 많아 환율 변동의 재무 상태가 흔들리는 금융적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국 사업의 핵심 통제권이 기업 내부에 그리고 변동성이 적은 내수 시장 안에 있을수록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시장은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야기에서 실적이라는 차가운 증거로, 기대라는 뜨거운 감정에서 구조라는 냉정한 판단으로, 그리고 확산이라는 맹목적 열광에서 선별이라는 치열한 생존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긴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내부 구조의 리빌딩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기대감이 거친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누가 버틸 수 있는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빠르게 오를까? 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취한 포지션은 다음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니라 자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어떤 논리로 선택하고 배제했는지를 보면 그 답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시장이 던진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기대는 부서질 수 있지만 구조는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낙폭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무엇을 중심으로 재편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단단한 땅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는 날일수록 방향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속도보다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구성은 실적, 정책, 그리고 리스크 회피라는 세 가지 축 위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오늘 목격했던 기술주의 급락이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으로 뒤바뀔 수도 있고, 오늘 외면받았던 성장 스토리가 새로운 포장과 함께 다시 유혹의 손짓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표면의 가격과 투자 심리는 이처럼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속성입니다. 시장의 표면을 뒤덮는 소음은 매일같이 그 모습을 바꾸지만 그 아래를 흐르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 즉 자본이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논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조류가 기대에서 구조로 방향을 트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매일의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이 구조적 관점을 단단한 기준점으로 삼아 내일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투자는 매일의 변화를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어떤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 위에 서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